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죠? 서울에 이 한방눈이 내려서 좀 반갑기는 했습니다만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이런 강한 추위 때문에 이 단칸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이 보일러가 얼어서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때에 과연 이 현재 대한민국 땅에 살고 계시는 중국 동포분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새해 벽도부터 몰아치는 이 한파, 이 엄동설한 속에서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이런 호소를 하고 싶은 동포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동포분들의 몸도 춥지만은 마음이 더 춥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021년 이 새해가 되면서 동포분들 중에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 학수고대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근데 이 법무부 출입국이 이 자꾸 옥죄는 정책만 이렇게 내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걸 보니까요. 이건 법무부가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더욱 야박한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정부가 이제는 중국 동포를 아예 포기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 만기가 되신 분들 그러죠. 한국에 계속 체류해도 좋지만은 일을 하면 안 돼. 참 희한한 정책이 나왔죠.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제는 변경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꼬투리를 잡고 또 체류 자격을 변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출국 유예 기간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요즘 연간 소득금의 증명원을 띄워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것도 띄워갔더니 여기에 웬 소득이 이거는 불법 취업에서 벌어들인 소득 아니냐 하면서 또 오히려 체류 자격 변경을 하러 갔다가 벌금을 무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간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하라고 공지를 한 게 지난 9월 25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됐죠. 그러면은 그 공지한 날 이후에 소득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연간 소득 금액으로 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소득이 생겼냐 그걸 따져 물게 되고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이 벌금을 무는 이런 꼼수 정책을 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출입국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사의를 표명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 분은 이 추미애 장관님이시죠. 이 추미애 장관님은 이 검찰 개혁만을 위해서 이 법무부 장관직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1년 동안은 정말 검찰 개혁 하면서 모든 언론과 정말 국정의 모든 것을 마비시킬 정도로 이렇게 부르짖고 해오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목표를 이루셨나요? 이 검찰 개혁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만이 이 법무부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있죠. 서울 동부 구치소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바로 법무부 장관님이 책임을 지고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코로나19 함께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결국 검찰 격에만 매진한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에는 250만에 이르는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0만이 중국 동포를 포함한 고려인 동포, 재외 동포들입니다. 그렇다면 출입국 정책을 책임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님은 외국인 동포의 출입국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살피고 계신가요? 현재 상황을 보면은 법무부의 외국인 동포 체류 정책은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쉽게 안일하게 거의 방치 수준으로 출입국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게 뭐 출국하지 않으면 손가락만 빨고 있어라 이런 수준으로 이 출입국 정책을 코로나19 대응책이라고 내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책이라는 거 수시로 이 하이코리아에 올라와 있는 공지사항을 보면은요, 그것을 보면 외국인 동포들이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 권리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출국 유예, 출국기간 직권 연장 조치, 체류지 입증 서류 제출, 허위 서류 심사 강화 등 이런 안내무만 있을 뿐입니다. 체류기간 만료가 된 동포, 외국인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출입국 정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끝나기를 기다리며 7개월, 8개월 넘게 정말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동포분들 많이 있죠. 외국인들 많이 있습니다. 출국 비행기표를 끊어오라 해서 정말 고액의 비행기표를 끊고 억지로 등 떠밀다시피 나간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액의 출국 비용이 부담이 돼서 가지 못하고 그래도 어렵게 구한 비행기표를 갖고 가서 출국 유예를 2달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새해가 되자마자 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이렇게 엄혹한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젠 더 이상 출국 유예 기간 부여 안 해준다. 출국하라. 이런 냉혹한 말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500에서 600만원 정도 들여서 출국을 하라. 그리고 또 복잡한 출국 절차, 또 출국을 하게 되면은 또 한 달 가까이, 최근에는 한 3주 정도를 또 격리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어딘 곳은 한국에서 입국해서 들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코로나19가 재발을 해서 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지 낙인은 찍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출국을 한다는 것 정말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중국 동포들의 경우는 이 가족들이 한국에 거의 많이 살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3, 4년 이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생활이 거의 한국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엄동설안에 또 이렇게 새해가 되자마자 출국을 하라.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을 하라. 참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여기서 설 명절도 보내고 좀 따뜻해진 그런 다음에 출국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2월달 이후 들어가면은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백신이 보급되고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19의 안정기미가 보이면은 그때 이렇게 출국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 출입국 정책을 펼쳐주면 좋지 않을까요? 출국을 안 해도 좋으니 일하지 말고 1년을 버티며 살아라. 네, 방문 취업 체류 자격 만료가 되는 동포들을 향한 정책이죠. 참 이 정책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참 이런 정책이 다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 한국 사회 산업 현장에서는 일손이 모자란다고 아주 아우성들이라고 합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서 국내에 있는 동포 인력이나 외국 인력은 이렇게 체류 만료가 되니까 출국을 강요해서 출국하라고 하고요. 하던 일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또 회사에서는 새로운 인력을 또 들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엄중한 이 시기에 국민들은 해외에서 사람 들어오는 거를 좀 막아달라 이런 요청이 더 높죠. 그러나 그런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또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법 체류자 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출입구 행정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외국인 입국을 대량 허용해 놓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국내 체류 외국인,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 재외 동포들도 정말 힘겹게 버티며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만큼은 위기를 함께 겪고 또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너는 외국인이니 더 이상 여기에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나가야 돼. 있으려면 일하지 말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손가락만 빨고 있겠습니까? 이 불법 체류, 불법 취업 그렇게 하라고 종용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죠. 그렇게 하다가 또 걸리면은 벌금 또 왕창 때리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또 고액 벌금을 물게 되면은 더 어려워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동포들마저 이 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껏 잘 일해왔는데 또 왜 갑자기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사용자에게 또 이렇게 고액의 벌금을 물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 정부가 지금 돈을 펑펑 쓰다 보니 이 코로나19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다 해서 돈을 펑펑 쓰다 보니 이제 돈이 많이 궁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벌금으로 그 빈 곳을 메우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 출입국 당국은 진짜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려면은 동포 사회로부터 따뜻한 모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생각해보고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온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시기 이곳보다 훨씬 추운 만주 지역으로 이주해 갔다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 오겠노라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또 해방 날만 기다리다가 결국 해방이 되었지만은 남북이 또 분단되어서 길이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고 정말 그 동북 삼성 이곳보다 훨씬 추운 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반만년 만에 다시 한국에 친인척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30년 전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고액이 빚어지고 와서 불법 체류, 강제 추방 몇 번을 거듭하고 숱한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 80만에 이르는 중국 동포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포들은 여전히 C382요, H2요, F4요, F1이요, F5요 참 여러가지 기호와 같은 그런 체류 자격으로 나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동포이고 누구는 동포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 어정쩡한 대한민국 정부의 재동포 출입국 정책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바라고 싶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중국 동포 한 번쯤 돌아보시고 모두에게 이 재동포 자격을 부여해주고 마음 편히 모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도 엄두설한 추운 날씨 속에서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추워 떨고 있는 동포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전 인류의 공동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에 함께 대응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인사를 통해 밝히신 상생협력의 힘으로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을 하고 진정한 선도국가로 나가겠다는 바로 그 실천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동포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엄동설안에 더욱 건강 유의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